두 생산함수를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쪽은 이제 AT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G의 AT의 람다 L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텀을 제가 AT를 맨 오른쪽에 그냥 다시 쓸게요. 이렇게 AT 마치 꼭 이 변수가 X축에 있는 변수인 것처럼 쓰면 보시면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기울기가 뭐와 같냐면 G 곱하기 L 곱하기 람다 곱하기 L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게 아이디어 생산함수가 직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디어를 조금 갖고 있을 때 아이디어를 한 단위 늘리면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얼마만큼이냐면 G 람다 L이고요. AT를 충분히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아이디어를 한 단위 더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에도 추가로 생산해내는 아이디어는 G 람다 L입니다. 하지만 솔로 성장 모형으로 와서 생산함수를 이거 사실 투자함수이긴 해요. 우리가 투자함수를 앞서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냐면 이쪽이 K일 때 투자함수 이렇게 그렸잖아요. 감가상각 이렇게 그리고요. 투자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자함수가 이런 어떤 컨케이브한 형태를 갖게 되면 이것은 자본 스탁을 조금 가지고 있을 때 한 단위 늘리는 효과와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한 단위 늘리는 효과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자본을 적게 가지고 있을 때 한 단위 늘리면 그때는 투자가 투자 곡선이니까요.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지만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단위 늘리면 그때는 투자가 이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적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생산에서는 한계 생산 체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스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추가로 생산하는 아이디어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자본 스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자본 스탁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추가로 얻는 투자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 스탁 생산에 있어서의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은 체감하지만 아이디어 스탁의 생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산에 있어서 한계 생산은 체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머 모형과 솔로우 성장 모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은 1인당 자본 스탁이 증가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이 존재해요. 하지만 라머 모형에서는 아이디어가 무한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라머 모형에서 1인당 GDP도 무한히 증가하겠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라머 모형에서 아이디어 모형에서 YT는 1인당 초콜릿 생산량은 아이디어 스탁에 초콜릿 생산에 투입되는 움파 룸파의 비율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라머 모형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했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이디어 스탁은 무한히 증가해요. 자, 그러면 원 마이너스 람다는 윌리 원카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가 초콜릿 생산에 투입되도록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콜릿 팩토리에 있는 R&D 섹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때문에 AT는 무한히 증가할 수 있고요. AT가 무한히 증가하기 때문에 초콜릿 생산량 1인당 초콜릿 생산량을 가리키는 Y, 스몰 YT도 무한히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T의 증가율이 YT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T가 무한히 증가하기 때문에 1인당 GDP가 무한히 증가하게 됩니다. (1인당) GDP 이제 우리 비교해 보죠. 마인랜드 솔로우 모형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경제 이름이 마인랜드입니다. 자, 마인랜드에서의 1인당 GDP는 바로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생산함수를 A의 K의 3분의 1승이라고 썼는데요. 여기 또 A라고 쓰면 아이디어 모형, 라머 모형하고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A는 1의 값을 갖는다 혹은 그냥 뭐
빼버렸습니다. 그래야 모형이 이제 하이라이트하는 변수가 솔로우 모형은 바로 K고요. 라머 모형은 A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인랜드에서 1인당 GDP는 이제 Y는 K의 3분의 1승. 그래서 마인랜드의 1인당 GDP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K가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뭐 나중에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6장 그다음에 7장은 스킵할 것이고 노동시장인데 넘어가고요. 8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비즈니스 사이클입니다. 왜 경기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또 왜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리세션을 우리가 겪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볼 텐데요. 물론 이제 그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다른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바로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는 경제에서는 1인당 GDP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이고요. 물론 생산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계에서는 생산성을 빼버렸으니까요. 여기에서 1인당 이 함수만 우리가 놓고 보면 1인당 GDP를 결정하는 것은 1인당 자본 스탁입니다. 자본 스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1인당 GDP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머 모형에서도 1인당 GDP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아이디어 스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1인당 GDP가 높은가라고 했을 때 만약 모든 국가들이 라머 모형을 따른다고 한다면 아이디어 스탁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1인당 GDP가 높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솔로우 모형에서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증가하지만 결국은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1인당 GDP도 같은 경로를 가겠죠. 같은 패스를 가겠죠. 마찬가지로 1인당 GDP도 K가 증가하는 동안은 증가하지만 결국 K가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할 거예요. 수렴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GDP도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는 경제는 1인당 GDP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우 모형을 우리가 가장 스탠다드한 솔로우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솔로우 모형이라고 해서 더 솔로우 모형은 이 있는 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솔로우 모형이 사실 더 솔로우 모형이긴 해요. 하지만 솔로우 모형은 사실 다양한 그 이제 마더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모형을 얘기하냐면 그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서 A는 빼버렸는데요. 이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모형을 보통 우리가 솔로우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A가 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우 모형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성장하게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A가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프로덕티비티 A가 증가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A가 어떠한 방식으로 증가하는지 왜 증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우 모형을 그러니까 외생적 성장 모형 혹은 뭐 신고전파 성장 모형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솔로우 모형이 다 스테디 스테이트로 들어가고 더 이상 1인당 GDP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이제 그러한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 성장 모형의 사실 가장 그 큰 특징은 1인당 GDP가 증가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모형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